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퇴 준비나 은퇴 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사실 58세 택시기사가 폐업 후 단칸방에서 지낸다는 소식을 들으면 조금은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지실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나도 저 나이가 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되고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막상 은퇴라는 단어가 내 삶에 성큼 다가오면 덜컥 겁부터 나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인생 2막, 3막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잖아요. 그런데 정작 은퇴 후 삶을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마주할 때면 진작 준비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밀려들곤 합니다. 젊을 때는 일할 날도 많고 기회도 많으니 나중에 천천히 생각하자 하다가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면 슬슬 몸이 예전 같지도 않고 퇴직금이나 모아둔 자금도 충분치 않다고 느끼게 되죠. 세상 일이라는 게 언제나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는 만큼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갑작스러운 위기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은퇴 후에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과 실제 사례를 통한 조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게 바로 주거와 생활비 문제예요. 58세 택시기사분처럼 뜻하지 않게 폐업을 하거나 건강 문제 때문에 일을 놓아야 하거나 또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로 경제적인 토대를 잃는다면 당장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일어서야 할지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례를 3가지 정도로 나누어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혹은 이미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어떤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구어체로 편하게 풀어볼까 해요. 일생활 기반이 무너지면 지출부터 무너진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례가 바로 퇴직 후 창업 실패 사례입니다. 말 그대로 오랫동안 직장 생활이나 업종 일을 하시다가 그래, 이젠 내 가게를 한번 가져보자 하고 큰맘 먹고 시작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순식간에 자금을 태워버리는 경우죠. 특히 요즘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 장사가 잘 안 되고 월세 관리비도 계속 나가니까 금방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몇 달을 버티고 나면 손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지고 결국 점포를 정리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는데요. 그럼 당장 대출이라도 받아놨다면 이자를 못 갚아서 신용 등급이 떨어질 위험도 있고 집세를 못 내면 전세금까지 위태로워질 수도 있죠. 이게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저희 고향에 계신 선배님 한 분도 은퇴 후 치킨 가게를 오픈하셨다가 1년도 못 버티고 정리하셨습니다. 처음엔 치킨은 불황이 없잖아. 조금만 잘하면 먹고 살 만하겠지 하셨는데 맞은편에 프랜차이즈 대형 매장이 들어오고 배달 플랫폼 수수료도 만만치 않으니 가게 운영이 버거워진 거예요. 결국 모아뒀던 퇴직금과 적금 다 쏟아붓고 빚까지 지게 되니 더는 방법이 없어서 폐업을 하고 말았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쌓인 빚을 갚느라 집도 줄여야 했고 수입이 없으니 월세를 감당하기도 벅차서 지방에 아주 작은 방을 얻어 들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교훈 은퇴 후 창업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혹시 실패하더라도 적절한 쿠션이 될 만한 자금이나 지원책을 마련해 놔야 한다는 겁니다. 창업 준비를 할 때 혹은 택시기사분처럼 업종을 바꿀 때 살아갈 최소 비용과 실제 창업 자금은 별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내 생활비와 가게 운영 자금을 섞어버리면 일상마저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이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로 수입이 끊기는 상황. 두 번째 사례로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경우를 들 수 있어요. 특히 몸을 쓰는 일을 해오신 분들은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병이 금방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젊을 때 무리해서 일하다가 미뤄뒀던 병이 나이 들어서야 한꺼번에 터져 나오기도 하고요. 이럴 때가 가장 억울하고 속상하죠. 아직도 나 일할 수 있는데 몸만 건강하면 당장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알던 지인 중 한 분은 대형 운송 트럭을 몰며 10년 넘게 전국을 누비셨어요. 그래도 스스로 운전을 업으로 먹고 산다고 자부심이 대단하셨는데 갑자기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크게 수술을 받으셨어요. 회복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리는 데다 완치 후에도
장시간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으셨죠. 이분이 40 후반밖에 안 됐는데 도저히 트럭으로 생계를 잇기는 어려워진 거예요. 그간 번 돈도 분명 있으셨지만 가정도 있고 자녀 교육비도 만만치 않으니 병원비와 생활비로 모아둔 돈이 금세 소진돼 버렸습니다. 몸이 회복된 후에 다른 일을 알아보려 해도 기술이랄 게 따로 없으니 이력서를 넣어도 번번이 자리 찾기가 쉽지 않았죠. 결국 버텨보다가 기존의 집에서 월세가 더 저렴한 옥탑방으로 옮기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교훈, 몸이 아프면 제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일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실손보험 같은 것은 기본이고 내가 일 못하게 되었을 때 한두 달만 버텨줄 게 아니라 충분한 기간 동안 생활비를 감당할 저축이나 안전장치가 필요해요. 나중에 안 아프면 다행이지만 혹시나 아프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금전적 대비는 있어야 한다는 거죠. 3. 은퇴 후 공적 지원도 받기 어려운 상황. 세 번째로는 은퇴 후에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혹은 기타 공적 지원을 기대했지만 정작 내 상황은 애매해서 제대로 수령이 안 되는 경우를 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평생 자영업을 하면서 꾸준히 연금을 납입하지 못했다든가 연금 수령 연령까지 아직 몇 년 남았는데 소득이 끊겼다든가 하는 상황이 오면 바로 생활고에 직면하게 됩니다. 58세 택시기사분도 사실 연금을 제때 꼬박꼬박 넣기 어려웠다면 폐업 순간부터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제 친구 아버지께서 비슷한 경우셨어요. 평생 자영업으로 매장 운영하셨는데 수입이 불규칙하니까 국민연금을 부어서 내기가 쉽지 않으셨던 거예요. 가끔 사정이 어려울 땐 다음 달에 몰아서 내자고 미뤘고 그렇게 몇 달치 밀리다 보면 결국 자격이 끊긴 적도 있었죠. 은퇴 시점이 다가와서야 이제 연금 받아야지 하고 알아보니까 연금 납부 이력이 너무 짧거나 중간에 끊긴 기간이 많아서 실제로 받는 금액이 형편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상 일을 그만두시고 난 뒤엔 수입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 살 집을 줄이는 건 기본이고 병원비나 생활비가 부족해서 자식에게 얹혀 사는 상황이 된 거죠. 세 번째 교훈, 연금이든 기타 공적 지원이든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젊을 때부터 꾸준히 내놓아야 쏠쏠한 보탬이 되고 어떤 복지 제도는 60세 이전에 신청해둬야 혜택을 이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 내 나이나 조건을 확실히 체크해보고 꼭 필요한 지원 제도는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막막함을 줄이려면 위 사례들을 보면 결국 은퇴 후 삶에서 제일 무서운 건 예상치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내 몸 건강부터 챙기는 게 중요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 조금씩 불어나고 있는 빚이 없는지 나에게 맞는 연금 체계나 공적 지원이 있는지 미리미리 살펴봐야 해요. 또한 가능하다면 은퇴 후 일을 완전히 끊기보다는 부업이나 파트타임 등으로 조금이라도 소득 창출이 가능한 방향을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즘에는 디지털 환경이 발달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나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소규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도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58세 택시기사분처럼 폐업이나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 가장 먼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변 복지센터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복지상담 또는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 등이 실제로 꽤 잘 마련되어 있거든요. 누구나 처음엔 자존심 상한다. 이게 내 나이가 돼서 얻을 도움인가 하고 망설이실 수 있는데 일단 발품을 팔아보시면 생각보다 다양한 정보와 혜택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역시 준비만이 살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50대, 60대는 물론이고 3040대라도 지금부터 조금씩 대비해두면 나중에 훨씬 편할 겁니다. 물론 당장은 여유가 없을 수도 있지만 작은 적금이라도 시작하고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개인연금이든 꼬박꼬박 납부하면서 무엇보다 내 몸 건강을 점검해두는 게 가장 현명하겠죠. 저 역시 아직 은퇴까지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변 선배 친지분들이 겪는 모습 보면 마음이 덜컥 내려앉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분들 덕분에 저도 조금 더 미리미리 대비해야겠다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분들도 내가 이미 당해봤으니
너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준비해라 하고 조언해 주시니까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부디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노후의 그림자가 오기 전에 대비책을 탄탄히 세워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미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가까운 복지관이나 시군구청의 상담 창구를 찾아가 보세요. 생각보다 다양한 길이 열려 있을 거예요. 스스로를 탓하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더 나은 길을 찾아보겠다는 마음으로 한 발씩 내딛다 보면 분명 조금씩 나아질 거라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막막하게 느껴지기보다는 오히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겠구나. 또 다른 누군가는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더라 하는 희망과 힌트를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안정된 은퇴와 노후 생활을 꿈꿀 수 있도록 작은 준비라도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